긴급한 뉴스를 먼저 전달드립니다. 내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용산 전쟁 기념관에서 금융 선진화를 기조로 한 금융개혁당 창당 기념 집회가 있습니다. 금융개혁당의 창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동하는 투자자들의 모임 박지모에서 주최하는 집회고요. 한투연 정의정 대표님이 참석해 주실 예정이고 저도 당연히 참석을 합니다. 금융 선진화를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고요. 이런 자리가 가지는 의미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 모래알이 아닌 응집된 힘을 가졌음을 오프라인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주말이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의 뉴스 전달이 다소 늦어진 부분도 있어서 정말 사과드립니다. 집회의 분위기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가능하신 분들은 꼭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장소는 지난 집회 때랑 똑같습니다. 용산구 전쟁기념관이며 삼각지역 12번 출구로 나오셔서 한 5분 정도 걸어오시면 광장이 딱 보입니다. 저번에 가보니까 우리 말고도 다른 집회들도 준비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약간 휑하지 않고 약간 초등학교 운동회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기 때문에 소풍 온다는 가벼운 느낌으로 아이들과 전쟁 기념관도 둘러보시고 오신 김에 또 근처에 이태원에 맛집이 많거든요. 이제 소풍 같은 가벼운 마음으로 집회를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용산 전쟁 기념관으로 많은 투자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제 박순혁과 선대인이 사정상 주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박쥐모의 주관으로 가칭 금융개혁당을 창당을 하겠다라는 깜짝 뉴스를 전달드렸는데 창당 깜짝 발표 영상의 요약본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22분짜리 영상인데 딱 30초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깜짝 발표를 하고 계시는 분은 박지모의 신미숙 대표님이시고요. 한번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생 일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제 개인적인 말씀 먼저 드리면 저 학원 접습니다. 저 조만간 백수 됩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창당하겠습니다. 박지모가 창당하겠습니다. 안 하니까, 안 해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청원을 넣는데 안 해주니까 우리가 직접 하겠다고 창당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금융개혁 국물도 없습니다. 이렇게 창당이 되고 나서 저는 박순혁 이사님을 비례 2번 그리고 가칭 금융개혁당의 단독 총재로 영입할 예정입니다. 박 작가님 수락해 주실 거죠? 예. 오늘은 토요일에 있을 집회랑 창당 소식 전달드렸고요. 맥락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취지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지모의 창단 소식을 뉴스로 다뤄주신 SBS의 안지혜 기자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내 1,400만 주식 투자자 권리 보호를 앞세워 가칭 금융개혁당 창당이 재추진되었다라고 뉴스는 시작을 합니다. 창당 추진에 앞서서 왜 사람들이 배터리 아저씨 창당에 열광을 했는지를 그 맥락을 한번 짚어보면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의 정황이 계속 발견이 되었고 특히 2차 전지주에 대한 불법 공매도가 도를 넘어서다 보니까 배터리 아저씨를 중심으로 그걸 문제 삼는 여론이 일어났고 정보가 모이다 보니까 불법 공매도의 주체가 좁혀지다 보니까 그 정체가 드러났죠. 그래서 해외 IB랑 국내 증권사랑의 관계 등의 내용으로 불법 공매도의 활동 역학이 풀렸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근거에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일제히 분노를 하게 되었고 뜨거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그 여파를 몰아서 불법 공매도 관련 청원이 무려 4번이나 성공을 했습니다. 정황 파악과 결론이 이미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금융당국이 칼만 빼들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믿었던 금융당국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말을 빙빙 돌리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려 하고 또 리더인 배터리 아저씨를 공격하고 이런 상황에 너무 실망을 했고 또 분노를 하게 된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 박순혁이 나서서 우리가 직접 해야겠다라면서 창당을 선언했고 그때 가칭 금융개혁당이라는 키워드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배터리 아저씨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상황이 와버리니까 정치권이랑 금융당국이 난색을
표현하게 되었고 급기야 금감원에서 박순혁 선대인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갑자기 압수수색을 합니다. 사실 성공했던 4번의 청원 중에는 불법 공매도의 대표 창구인 신한투자증권 압수수색에 대한 요청이 있었거든요. 이게 4번째 청원이었어요. 왜냐면 정체가 드러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가 마침표를 찍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청원이 바로 신한투자증권, 얘네를 딱 지목해서 압수수색을 하라는 게 4번째 청원 내용이었습니다. 성공 당연히 했고요. 이 요청에 대해서는 미동도 하지 않았던 금감원이 박순혁 선대인 압수수색은 너무나도 일사불란하게 진행을 하니까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죠. 국민의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문제를 삼는 사람도 없었는데 오히려 응원을 받는 배터리 아저씨를 압수수색을 일사불란하게 하고 국민들의 염원은 뭐 전혀 거기에는 미동도 하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어이가 없었던 것이다. 어쨌든 벤터리 아저씨에 대해서 정치적인 압박이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어떤 입김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융 당국의 입장이 워낙 강건했기 때문에 박순혁 선대인의 정치로의 발걸음이 이제 둔화가 되게 됩니다. 실질적인 금융개혁의 리더인 박순영이 일보 후퇴를 결정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에피소드 요약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 다음 상황이 온 거죠. 이제 배터리 아저씨가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는 창당 포기를 선언한 이유는 이제 배터리 아저씨 쪽으로 관심이 과도하게 쏠린 부분도 있고 또 정치권이랑 금융당국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작전상 후퇴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지모의 대표인 신미숙 님이 느닷없이 목요일인 어제 새벽에 이제 창당 의지를 표명을 한 겁니다. 이제 목요일이라는 시간이 이제 박순혁 압수수색이 수요일까지였기 때문에 이제 압박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린 다 계획이 있다. 뭐 약간 기생충에 나온 말 같은데 어쨌든 우린 다 계획이 있다라면서 이제 우선 창당을 하고 박순혁을 단독 총재로 영입을 하겠다. 박순혁도 거절하지 않으실 거라면서 영상에서 직접 영입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박순혁이 창당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박순혁의 창당에 대한 부담을 짊어진 거예요. 저는 좀 소름이 돋았고 이게 뭐 거의 글래디에이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지형이 완전히 변하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는 금융당국이 금융개혁당을 막으려면은 박순혁 압수수색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박순혁의 손을 떠나게 된 거고 이 배경에는 신미숙의 그 단호한 결의가 있었던 거죠. 정치의 정자도 모르던 그런 여성분께서 갑자기 밤새워서 정치 공부를 하더니 내가 창당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와, 정치적인 감각도 대단하지만 노력도 대단하고 특히 배짱이 대단하다. 근데 저의 의문은 금융당국은 왜 그렇게 금융개혁당 창당이 두려운 건지, 금융선진화가 되면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 이걸 자꾸 막으려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점점 더 의심하고 또 타오르게 되는 거죠. 금융당국에는 반감이 생기고 금융개혁당에는 지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냥 박순혁에 대한 지지가 이렇게 세진 게 금융당국의 역할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현재의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부패한 자들이 이 역학을 잘 모르더라고요. 누르려고 하면은 반발력이 세지는 거를 다 이런 식으로 권력이 뒤집히잖아요. 근데 이게 현역에 있으면은 알기 어려운가 봐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역에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 같으면 그냥 신한투자증권 압수수색을 할 것 같은데 이거 안 했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건데 계속 숨기고 누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신한투자증권이 정말 대단한 존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피해가 오는데도 보호를 계속 해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선창당 후 박순혁 영입의 그림이 된 것이고 이제 비례의원 5명 이상을 국회에 진출시킨다라는 목표는 예전과 같고요. 비례 1번은 국민 공모로 선정, 2번은 박순혁, 3번은 신미숙 대표, 4번은 정의정 한투현 대표.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정의정 한투현 대표가 정말 개인 투자자들을 대변하는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주신 분입니다. 정말 리스펙트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분이 금융 선진화의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례대표 라인업이 형성이 되었고요.
여담이고 또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댓글을 보다 보면은 저에게도 비례대표 몇 번을 막 하라고 좋은 의미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저는 미디어로서의 역할이 있고 이걸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개혁당의 당원이 되거나 뭐 특정 역할을 부여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작지만 에프킬라라는 미디어를 저는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이 정체성을 훼손시킬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뭐 제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혹시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에프킬라는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역할은 불가능한 포지션이다라는 점을 좀 못을 받고 가겠습니다. 개인 투자로서 당연히 금융개혁당을 지지할 것이고요. 제가 가능한 선에서 후원을 할 것이고 또 금융 선진화의 기조에 맞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당 후 박순혁 영입에 대한 박순혁 작가의 리액션은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전달드리면 창당 재추진 소식을 처음 알게 됐다. 아직 공식적으로 당대표 제안이 온 것도 아니라 생각해본 적도 없다. 뭐 이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인터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자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이 우리의 궁금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과연 배틀 아저씨는 끝내 신당에 합류할 것인가? 금융개혁당에는 얼마나 많은 당원이 몰릴까? 과연 국회에 입성할 수는 있을까? 수많은 물음표에 대한 대답을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팩트는 국내 개인 투자자가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는 정치 주체로서 몸집이 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투자자들은 수동적으로 표를 주던 유권자에서 벗어나 이제 직접 국회로 가서 표를 가져오기로 했다라는 게 안지혜 SBS 기자님의 펀치라인입니다. 경제가 곧 정치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집회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릴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된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